안녕하세요. 수학 원 18차 시 삼각함수의 그래프 기본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상상을 하고 그것의 대칭성을 확인을 하든가 아니면 주기 같은 여러 가지 성질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보다 더 다양하고 손쉽게 계산해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삼각함수의 그래프 중에서도 여러 가지 변형을 거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 그래서 y는 sin x, y는 cosine x, y는 tangent x. 이렇게 세 가지 함수의 그래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가 요 내용만 쓰이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이 그래프의 특징 자체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성질들을 분석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래프가 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주로 살펴보고 수업 시간 중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건 어느 점에 대해서 대칭인지 어떻게 선대칭을 이루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기 얼마 단위로 반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sin x, cosine x, tangent x라고 하는 세 가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먼저 그것들을 어떻게 눈으로 확인해야 될지를 알아보는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전 작업에 쓰이는 개념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극좌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단위원의 상황을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왼쪽 이 그림과 같이 지금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OP가 주어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1, 우리 단위원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이 단위원이 있을 때 둘 사이에 교점이 있을 거예요. 이 교점을 우리는 x, y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사실상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위한 r 값이 1로 주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사분면이 1사분면이 아니더라도 r분의 x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r분의 y 이렇게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단위원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r 값이 1인 상황이에요. 자, 그럼 1분의 x 이렇게 될 테니까 얘가 x가 될 거고 얘가 y가 되겠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아마 극좌표 설명하면서 단위원의 케이스는 뭐 p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x값은 여러분들이 방금 전의 과정에 따라서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y값은 아마 사인 세타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단위원상의 어떤 점을 표현을 했을 때 x좌표를 읽어주게 되면 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나오게 되고 y좌표를 읽어주게 되면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이 나온다. 그럼 우리가 코사인의 변화를 생각하고 싶다라고 하면 세타가 이렇게 변해감에 따라서 x좌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x좌표 값을 읽어주면 되는 거고요. 사인 세타 값을 알고 싶다. 점이 이렇게 변해감에 따라서 그때 y값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라는 것을 읽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탄젠트는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래라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x분의 y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기울기를 나타내는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만 사실상 기울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을 편의상 쉽게 보기 위해서 이쪽 분모에 있는 x값을 1로 맞춰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이쪽의 그림처럼 밑변을 1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 a라는 점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수직선을 그리게 된다면 여기에서 수직선을 그리게 된다면 이제 밑변의 길이가 1로 고정된 직각삼각형이 하나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동경이 이렇게 동경의 연장선을 그려서 한쪽 기준각을 세타가 될 수 있도록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게 된다면 이 y좌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죠.
편의상 요 좌표를 t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그럼 우리가 탄젠트 세타를 구해봤을 때 1분의 t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t 값이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t라는 점을 잡았을 때 x좌표는 1로 고정되고 t 이렇게 점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 t라는 값이 결과적으로 탄젠트 세타 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밑변을 1로 고정시키고 여기에 수직선을 그었을 때 이 동경의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의 y좌표를 우리가 읽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읽어 나가면서 빈칸을 채워보게 되면요. 자, 세타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아닐 때 그때 이제 왼쪽 그림과 같이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을 이제 x, y 우리가 아까 단위원상의 점을 잡았을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잡는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로부터 수직선을 그어서 수직선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원의 접선이겠죠. 그래서 원의 접선을 그어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었을 때 동경 OP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이제 우리는 T라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여러분들이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해주게 되면 선분 OA 즉 1분의 선분 AT T라는 길이로 표현이 가능할 거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값을 구하면 t가 된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탄젠트 값은 결과적으로 t의 y좌표로 결정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 편의상 이제 길이라고 표현을 했었지만 사실상 t 값은 우리가 음수가 될 수도 있겠죠. 1분의 t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t의 y좌표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것들을 확인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고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는 방법을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세타를 점점 키워나가거나 줄여나갈 겁니다. 이렇게 세타를 점점 늘려나갈 건데요. 이 세타를 늘려나갔을 때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 동경을 나타내는 직선과 단위원이 만나는 이 교점에 뭐라고 했었죠? 그쵸? y좌표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y좌표를 읽어주는 상황이니까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만약에 정확하게 표시는 안 됐지만 이 한 번의 각도 이렇게 나눠진 한 개의 각도가 30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럼 만약에 30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의 y좌표를 읽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이 점에서 이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그려지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 직각삼각형만 선생님이 조금만 크게 그려보면 여기가 30도일 때의 상황을 생각하고 싶은 거니까 이런 직각삼각형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빗변의 길이는 1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이건 정삼각형의 반쪽인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1대 루트 3사의 2의 비율을 가지는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외우고 있죠. 자, 그래서 30도의 대변 쪽이 이제 1의 비율을 가지고 직각의 대변이 2의 비율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y좌표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점의 y좌표는 2분의 1이고 즉 30도일 때 다시 말하면 6분의 파이일 때 y좌표는 2분의 1이니까 6분의 파이일 때 y좌표 2분의 1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을 찍어주게 되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60도일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직각삼각형이 여기 60도, 여기 직각, 여기 빗변의 길이가 1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y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높이의 길이를 구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에 의해서 2분의 루트 3이라는 길이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60도일 때 사인 값은 2분의 루트 3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으니 이쪽 3분의 파이일 때의 지점을 생각해 봤을 때 2분의 루트 3이라는 y값이 좌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y값이.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일 때는 여러분들이 뭐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0,1이니까 y좌표 1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각 점마다 y좌표를 구해서 그 y좌표의 변화들을 점으로 찍어가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중요한 특징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게 지금 이렇게 2파이 단위로 잘랐을 때 한 번 단위가 반복이 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각도를 생각할 때도 사실상 한 바퀴 돌아가는 게 2파이잖아요. 그쵸? 그럼 2파이만큼 진행한 다음에는 다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2파이 단위로 이 그래프가 반복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는 y좌표를 읽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y좌표가 언제 동일해지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y축 대칭인 그러니까 뭐 60도와 120도, 30도와 150도 이런 각도에 대해서 y좌표가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2분의 파이일 때를 기준으로 똑같은 각도만큼 진행이 되었을 때 그 y좌표 값이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도 좌우로 y 좌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2분의 3파이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간격만큼 좌우로 번져 나갔을 때, 좌우로 진행했을 때 y좌표가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대칭성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x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이 0도를 나타내는 0도를 기준으로 좌우로 같은 각도만큼 진행을 했을 때, 위아래로 같은 각도만큼 진행을 했을 때 y좌표는 서로 반대부호가 나온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0을 기준으로 같은 각도만큼 좌우로 진행을 했을 때 y좌표는 서로 반대부호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점 대칭도 되는구나 라는 것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사인은 정말 같은 방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각도만큼 진행을 했을 때 그때의 x좌표를 생각한다 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지금의 그림 상황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x축 방향을 여러분들이 이제 x값을 이제 y좌표로 갖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x축의 양의 방향이 밑쪽으로 가도록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 x값을 읽어줬을 때 그게 바로 코사인의 함수값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돌려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세타를 똑같이 진행을 했을 때 그 x좌표값, 결과적으로 여기에선 위아래로 움직이는 길이가 되겠죠. 그 길이를 그대로 이쪽에다가 표현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중요한 특징을 보시면 일단은 1,0에서 시작을 해서 2분의 파이, 0, 파이, 마이너스 1, 2분의 3파이, 0, 2파이, 1 이런 점들을 지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제 세타가 0일 때 y축을 기준으로 그 x값이 지금 좌우 대칭인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여기가 x값이니까요. 그래서 x값이 좌우 대칭인 모양을 볼 수가 있어서 이 함수도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칭성을 전부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프 자체에서도 여러분들이 대칭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탄젠트가 조금 특이한데요.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밑변의 길이가 1로 고정된 상태에서 그쵸?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 이 1,0에서의 접선을 그려서 만나는 교점, 요 교점의 y좌표가 탄젠트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0도부터 90도까지 늘려나가게 되면 이 점의 좌표가 계속해서 커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커지는 모양새를 가져요. 자, 근데 2분의 파일 때를 생각해보면 이때는 그냥 그 선분 OP 자체가 y축과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t의 y좌표를 설정해 줄 수가 없어서 그때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직선에 탄젠트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직선, 탄젠트에서는 이러한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직선, 점근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0도를 넘어간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는 어쨌든 x는 1과의 교점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분 OP를 직선으로 연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아랫부분에서 교점이 생기게 되겠죠. 이때 y좌표를 읽어주었을 때 그때가 이제 세타일 때의 함수값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탄젠트 값이 음매값을 갖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 점 t의 y좌표가 이렇게 변해가는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보시면요, 반복되는 단위가 위에 사인과 코사인과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쵸, 파이 단위로 반복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기가 좀 짧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대칭성도 봤을 때 원점을 기준으로, 그 다음 파이,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특징, 점근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함수값의 범위를 생각해 보면요, 사인과 코사인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갇혀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탄젠트 같은 경우에 위아래로 쭉쭉 뻗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즉 모든 실수를 y값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정의역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사인과 코사인 같은 경우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래프가 끊이지 않고 쭉 그려지는 반면에, 탄젠트 같은 경우에 2분의 파이에서 한번 끊어지고 2분의 3파이에서 한번 끊어지고 2분의 5파이에서 한번 끊어지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정의역에 포함되지 않는 각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y는 sin x, y는 cosine x 두 개의 정의역을 생각해 보게 되면 x바 x는 모든 실수, 즉 모든 실수 집합이 결과적으로 정의역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y축에 해당하는 각이 나오게 됐을 때는 t라는 점을 우리가 정의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탄젠트 값을 보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나왔었죠. 그래서 x는 결과적으로 그것들을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아닐 때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요. 단 여기에서 n 값은 정수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역 같은 경우에는 사인과 코사인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갇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고요. 탄젠트 같은 경우에 위아래로 쭉쭉 뻗어나갔기 때문에 y바 y는 모든 실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대칭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사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일단은 선대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죠. 자, 그 다음 똑같이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도 좌우 대칭인 걸 볼 수가 있고요. 2분의 5파이를 기준으로도 서로 좌우 대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도 똑같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2분의 파이에서 파이 단위씩 계속 더해지거나 빼졌을 때 선대칭인 도형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칭성을 생각해 봤을 때 선대칭 같은 경우에는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n은 정수라고 했을 때에 대해서 선대칭인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점대칭도 생각을 해봤을 때 0,0을 기준으로 서로 점대칭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파이, 0을 기준으로 점대칭이고 2파이, 0, 즉 n파이, 0에 대해서 점대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파이, 0에 대해서 점대칭이고요. 이 중에서도 제일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0,0이죠. 그래서 원점 대칭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함수라는 형태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사인 x가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원점 대칭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떤 말을 할 수가 있냐면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해 봤을 때 x는 n파이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x는 n파이에 대해서 선대칭입니다.
선생님이 n은 정수다라는 말은 살짝 생략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의 파이, 0,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 2분의 3파이, 0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점대칭인 것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 이렇게 적을게요. 0에 대해서 점대칭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가장 특이한 특징은 뭐냐라고 봤을 때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이 가장 특이하겠죠. 그래서 y축 대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우함수라고 부르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를 만족시키게 돼요. y축 대칭이면. 자, 그 다음에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선대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런 선에 대해서도 대칭이 아니고, 그쵸?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이 아니고, 그래서 선대칭은 잘 보이지가 않고요. 점대칭이 눈에 보입니다. 여기 원점, 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점들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n파이, 0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특이한 건 사인과 마찬가지로 원점 대칭이다. 그래서 기함수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탄젠트 마이너스 x 또한 마이너스 탄젠트 x를 가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내용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살펴보겠지만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각변환 공식이라는 내용으로도 정리할 내용입니다.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일정 단위로 반복되는 상황을 이제 우리는 주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주기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사인 같은 경우에는 2파이 단위로 계속해서 모양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코사인도 2파이를 기준으로 2파이 값만큼 더 진행을 했을 때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 같은 경우의 주기가 2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는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최소의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인과 코사인은 2파이가 제일 작은 반복 단위이기 때문에 주기를 2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x에다가 2파이만큼을 더했어요. 그렇게 되면 원래의 x 값이랑 똑같은 애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 값에 대해서 보고 싶은데 요 y 값이랑 어차피 2파이만큼 더 진행했을 때의 y 값이랑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봤을 때 주기가 2파이가 되지 않을까. 정확하게 말하면 2파이보다 더 작아도 만족이 될 수는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파이라든가 주기가 3분의 2파이 뭐 이럴 때도 만족이 되기 때문에 최대의 반복 주기가 2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2파이 구간만큼의 길이에서 서로 다른 모양이 반복되지 않는 모양이 있다라는 게 확정이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주기는 2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가 2파이다 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코사인도 비슷하게 코사인 x 플러스 2파이는 코사인 x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주기가 2파이다 라고 써주는 말이 되게 됩니다. 탄젠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기가 파이였죠. 파이 단위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파이 플러스 x라고 하게 된다면 얘는 탄젠트 x랑 같아진다. 이렇게 써주면 얘가 주기는 파이다 라는 뜻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총정리를 해봤고요. 여기까지가 개념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레벨 1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데 수업 시간에 풀어보시게 될 텐데, 풀어보다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이번 타임라인을 잘 체크를 하셔서 레벨 1 문제 해결하시면서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레벨 1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레벨 2입니다. 레벨 2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레벨 2의 스텝 1인데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음 삼각함수의 값을 구해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선생님이 봤을 때 지금 각도가 되게 상당히 크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6분의 13파이, 6분의 25파이, 4분의 7파이, 3분의 11파이 이런 식으로 각도가 우리 눈에 보기 어렵게 크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럴 땐 여러분들이 주기를 이용해서 적당히 값을 줄여나가서 생각을 해주시는 게 훨씬 편해요. 자, 한번 1번부터 볼게요. 코사인 6분의 13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일단 너무 크거든요. 약간 2파이 근처에 있는 값이에요. 실제로 2파이가 6분의 12파이이기 때문에 2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만큼 더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였죠. 그렇기 때문에 2파이만큼의 각도는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날려버리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성에 의해서 얘는 코사인 6분의 파이라고 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요게 지금 선생님 말로 설명하면 너무 헷갈릴까봐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그래프를 좀 대충 그려볼게요. 설명 시간을 위해서. 자, 코사인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 라고 하면 지금 6분의 13파이라고 하는 건 어느 쪽에 있는 거냐면 이쪽에 있는 2파이 값을 기준으로 6분의 파이만큼 더 진행한 이쪽에 지금 6분의 파이가 있는 거거든요. 6분의 13파이가 있는 거거든요. 요때 함수값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요거의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구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옮겨볼 거예요. 근데 2파이 단위로 반복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왼쪽으로 2파이만큼 이동을 해버리게 된다면 2파이를 빼준 값인 6분의 파이가 나온다는 거죠. 선생님이 그림을 너무 잘못 그렸네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2파이만큼 진행을 하게 되면 6분의 파이 1대의 함수값과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6분의 파이, 코사인 30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외우고 있으니까 요거는 쉽게 구해줄 수 있다. 2분의 루트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사인도 주기만큼 날려버리시면 돼요. 근데 6분의 25파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보면 4파이에다가 6분의 24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만큼 더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주기 2파이씩을 두 번 날려버리게 되면 4파이를 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주기성에 의해서 얘는 사인 6분의 파이랑 같은 값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사인 6분의 파이 여러분들 함수값 생각해 보시면 사인 30도랑 같으니까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사인 4분의 7파이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한번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사인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4분의 7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어떻게 볼 수 있냐면 4분의 8파이에서 4분의 파이 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사실상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2파이 값에서 4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가게 되면 4분의 7파이가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너무 오른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얘를 왼쪽으로 당겨 올게요. 주기 2파이만큼 2파이 단위로 반복이 되니까 2파이만큼 왼쪽으로 이동해서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요 쪽은 4분의 7파이에서 2파이만큼 뺀 값일 테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나올 겁니다. 요거랑 같아질 거예요, 함수값이. 그래서 얘는 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랑 같아집니다. 이렇게 같아지는 이유는 주기 때문에, 주기가 2파이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 대해서 사인 값을 생각해야 되는데 요걸 여러분들이 뭐 정의를 이용해서 다시 구할 수도 있지만 그래프를 좀 활용해 보자는 거죠. 자, 근데 사인 함수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성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점에 해당하는 거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컴마 뭔지 몰라요. 그쵸? 근데 이 점과 원점 대칭인 점을 생각해보게 되면 X좌표도 서로 반대로 Y좌표도 서로 반대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파이일 때의 점이 원점 대칭인 점일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이때의 함수값을 생각해보면 4분의 파이 컴마 사인 4분의 파이, 즉 4분의 파이 컴마 2분의 루트 2라고 불러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원점 대칭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어줘야 된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값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원점 대칭성에 의해서 식으로 쓰게 된다면 얘는 결과적으로 사인 4분의 파이 값의 반대부호라고 읽어줄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써주는 게 가능한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사인도 한번 봐보죠. 얘도 마찬가지로 봤을 때 3분의 11파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이제 얘는 한번 그래프 없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뭔가 3분의 6파이보다도 더 커요. 3분의 12파이, 4파이보다는 조금 작거든요.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4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뺀 값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주기만큼 왼쪽으로 두 번 이동해서 4파이만큼을 빼줘버리면 똑같은 함수값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주기성에 의해서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와 같아진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만 한번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죠.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원점 대칭이래. y축 대칭인 그래프의 모양이 나왔었단 말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일 때의 함수값을 생각하고 싶은데요. 이 그래프가 y축 대칭이었기 때문에 얘와 대칭인 관계에 있는 이 점을 생각해 보게 되면 3분의 파이, y값 있었겠죠? 3분의 파이,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이라는 함수값을 가질 텐데 y축 대칭이기 때문에 x좌표의 부호만 바뀌고 y좌표는 지금 동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y축 대칭이라서 이 값은 코사인 3분의 파이와 같아지게 되겠고,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은 너무 복잡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음 시간엔 이 내용들을 각변환 공식이라는 공식으로 정리를 해서, 원리 동일하지만 그걸 공식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겁니다. 자, 지금은 일단 이렇게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탄젠트도 똑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죠.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인데 탄젠트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게 되면요, 탄젠트 그래프는 원점 기준으로 대칭인 모양새를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점에서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x값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일 때. 자, 근데 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음의 값을 생각해야 되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아는 각도로 끌고 오기 위해서 원점 대칭된 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점 대칭 관계에 있는 점을 생각해 보면 3분의 파이, x값이 3분의 파이일 때죠. 그래서 3분의 파이, 탄젠트 3분의 파이니까 루트 3의 점이란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원점 대칭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값은 루트 3의 반대부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와야 된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원점 대칭이니까 이 탄젠트 3분의 파이의 반대부호가 나와야 될 거고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온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탄젠트 6분의 7파이 생각해 볼게요. 자, 근데 탄젠트는 특이하게도 주기가 파이였죠. 자, 그래서 얘는 실제로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란 말이죠. 그럼 주기만큼은 여러분들이 날려버려도 상관이 없었죠. 그래서 얘는 탄젠트 6분의 파이랑 같아집니다. 자, 그럼 탄젠트 30도니까 루트 3분의 1, 즉 3분의 루트 3 이렇게 주기성을 이용해서 함수값을 구해줄 수 있었죠. 자, 우리가 이렇게 레벨 2의 문제까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의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각도를 구하는 것을 좀 더 일반화시켜서 삼각함수의 그래프, 특히 이제 주기성과 대칭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함수값들을 손쉽게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좀 어려워 보여도 나중에는 그래프 모양 대충 보시면서 간격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선생님이랑 레벨 3 때 같이 한번 살펴볼 거니까요. 오늘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탐구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레벨 3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눈으로 보고 눈대중으로도 쉽게 구해낼 수 있는 역량을 길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미리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 수업 때 봅시다.